죽음을 맞닥뜨리면 냉철한 변별력이 생겨서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무력감과 분노와 이기심을 버리면서 마음이 자유를 얻는다. 무엇보다 인생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 이 모두 삶의 유한성을 보았기에 일어난 변화다.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가까운 이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며 더 행복한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안녕하셨어요? 책 읽어주는 클라우디아입니다. 제 지인 중에 예쁘게 살아가는 인꼬 부부가 있어요. 아내분이 유독 남편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표현하길 좋아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과묵한 성격이라 말은 없는데 얼굴엔 항상 숨길 수 없는 미소가 있었죠.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존중하던지 그 선배 부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늙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분이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생각이랑 말 그리고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 전 그제서야 그동안 남편이 제게 섭섭하게 했던 일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인생, 정말 모르는 거구나. 남은 인생 사랑만 해줘도 모자라겠다. 이런 생각이 뼛속까지 스미게 된 계기가 됐었죠. 또 그 남편분에게 감동받은 사연이 있었는데 집에 간병인이 오지만 아내를 더 잘 보살피기 위해서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공부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예기치 않은 사고로 힘든 상황이라 안쓰럽지만 지금도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무척 아름다운 부부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낭독 시작합니다. 간절하고 뜨겁고 다정한 사랑을 삶의 끝에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다시 뜨거운 사랑을 하는 법. 9.11 테러에서 살아남은 조 디트마. 죽음이 생명을 준다.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삶이 더욱 충만해진다. 죽음의 상상은 무기력한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죽음은 사랑도 되살릴 수 있다. 죽음 가까이에 다녀온 사람의 사랑은 뜨거워진다. 죽음을 상상만 해도 시들던 사랑이 새 생명을 얻는다. 위기의 남편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게 된 사례가 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이었다. 보험회사 직원인 조 디트만은 세계무역센터의 남쪽 타워 105층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객기 한 대가 날아와 북쪽 타워와 충돌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길이 일어났다. 9.11 테러가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팽개치고 1층을 향해 뛰었다. 조는 17분 만에 72층에 도달했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있던 남쪽 타워에 비행기가 충돌했다.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사람들은 살지 못했다. 늦게 달렸던 사람도 생명을 잃었다. 건물은 흔들렸고 크고 작은 폭발음과 붕괴음이 들렸다. 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맛있는 음식이나 일확천금을 상상했을 리 없다. 조에게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내 아이를 껴안는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죽음의 공포는 인간 마음에서 헛된 욕심을 모조리 지워버리고 가장 원초적인 것만 남긴다. 그 중 하나가 가족이다. 죽을 때가 되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최고조로 오른다. 직장 동료들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조가 죽었을 거로 생각했다. 테러 발생 시각에 세계무역센터에 있었으니
희생됐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하지만 존은 생명력이 강했고 운도 좋았다. 온 힘을 다해서 계단을 내려갔고 기차와 차량을 이용해 일리노이의 집으로 돌아왔다. 조가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교회에 있었다. 아내는 남편을 보자 기적이라도 목격한 듯이 잠시 동작을 멈췄다가 후다닥 달려서 껴안고 키스했다. 조는 상봉이 대단히 감격스럽고 본능적이었다고 회고했다. 아내는 긴 의자를 단번에 뛰어넘고 교회 뒤편으로 달려와 나를 뜨겁게 껴안고 최고의 키스를 해줬어요. 그 순간 내가 집에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느낌은 평생 처음이었어요. 조는 아내의 키스에 감동했다. 그에게 아내는 다시 매력적인 존재로 변신했다. 실제로는 아내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변한 것은 조다. 그가 죽을 위험에 처해서 아내를 갈망했기에 아내가 매혹적으로 보였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서서히 사라진다. 거칠고 주름 많은 피부가 내 젊은 연인을 뒤덮는다. 또 체중이 늘면서 매력적이던 모습이 살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게 된다. 그렇게 묻히고 가려졌던 매력이 내가 중병이 들거나 죽을 위기를 맞으면 다시 나타난다. 영원한 사랑은 없다. 완벽할 것 같은 사랑도 식어버리고 운이 나쁘면 파탄에 이르게 된다. 오래도록 사랑하고 싶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곧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자. 또는 내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최소한 100년 안에 둘 다 사라지는 게 사실이니까 병적인 상상은 아니다. 사라진다고 상상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한결 잘생기고 아름다워 보이게 된다. 상대의 가장 빛나는 장점이 그제야 눈에 들어올 것이다. 죽음을 상상하고 데이트의 끝을 가정하자. 매일 이번 데이트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마지막 데이트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다. 삶의 끝을 앞두면 모든 불행은 도토리가 된다.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다. 우리가 곧 불가피하게 죽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30분 후에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30분 사이 사소한 일이나 바보 같은 일, 그리고 무엇보다 나쁜 일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아마 당신은 죽기 전까지 50년이 남았을 수 있다. 그런데 50년과 30분이 뭐가 그렇게 다른가? 톨스토이. 큰 불행 때문이 아니라 못한 말과 행동 때문에 눈물이 난다. 허드슨 강에 떨어진 비행기의 승객 엘리어스. 2009년 1월 미국 뉴욕을 떠나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을 향하던 비행기가 이륙 3분 만에 기러기 무리와 충돌했다. 엔진이 비명처럼 끼익끼익 소리를 내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주종사는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하기로 했다. 155명을 태운 비행기는 급히 하강에서 차가운 강물 위로 내려앉았다. 연기가 가득한 기내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날 상황이었지만 모든 탑승자가 기적적으로 구조됐다. 하지만 생환이 공짜는 아니었다. 사람들은 끔찍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눈물 흘리고 소리친 후에야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릭 엘리어스도 뉴욕발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비행기가 새와 부딪힌 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 조종사가 비행 방향을 허드슨 강과 일치시켰다. 그 다음 엔진을 껐다. 광음을 내는 비행기도 두렵지만 침묵하는 비행기는 더욱 무서웠다. 이를테면 숨소리나 심장 박동소리가 돌연 멈춘 것 같은 불길함이다. 엘리어스 바로 앞에 있던 승무원이 눈빛도 변했다.
처음에는 큰일이 전혀 아니며 괜찮을 거라고 승객들을 안심시켰던 그의 눈이 공포에 젖어들었다.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이 닥쳐오는 걸 실감하게 된다. 엘리어스는 죽을 뻔했던 그날 3가지를 배웠다고 했다. 첫 번째로 의미 있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죽음에 가까워진 순간 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던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연락해서 만나려 했지만 못 본 사람들, 담장 고치기 같은 꼭 해야 하는 작은 일들, 여행처럼 시간이 없어 실행 못했던 계획들을 생각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은 물론이고 하고 싶은 일도 내일로 미루는 이상한 습관이 있다. 친구와 만나서 놀기, 아이와 책 읽기, 연인과 산책하기 등 신나는 일도 다음으로 미룬다. 일을 미루는 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해서다. 오늘 그 일을 못하면 내일이나 내년에 하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한다. 인생은 방학처럼 짧다. 숙제를 다 못하고 삶을 끝내는 일이 흔하다. 미루기만 하다가 막상 죽을 때가 된다면 눈물이 쏟아질 것이다. 무덤에서 흘리는 가장 쓰라린 눈물은 못한 말과 못한 행동 때문이다. 19세기 미국 소설가 해리엇 비처스토의 말이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나 곁에 있는 사람이나 다 같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은 게 아파서 울게 된다. 자주 만나지 않았거나 만나도 다정하게 행동하지 못했다면 그 후회가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다.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인생은 곧 끝날 것이다. 강물 위 비행기 안에 있던 엘리어스도 구조된다면 해야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절대 미루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그가 삶의 끝에서 얻은 첫 번째 교훈이다. 비행기가 허드슨 강의 조지 워싱턴 다리를 지나칠 즈음 엘리어스는 두 번째 깨우침을 얻었다. 자기만의 관념인 자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갈등을 자주 일으킨다. 자기가 남보다 더 옳고 우월하다고 믿어서다. 엘리어스도 자아가 강해서 하찮은 문제로 소중한 사람들과 갈등해왔다고 반성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허비한 시간을 후회했어요. 아내, 친구,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했죠. 그렇게 성찰한 후에 내 인생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애기로 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삶이 훨씬 좋아졌죠. 지난 2년 동안 아내와 싸우지 않았어요. 기분이 최고예요. 나는 이제 내가 옳다고 고집하지 않아요. 대신 행복해지는 걸 선택했어요. 엘리어스는 2년 동안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아졌고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갈등이 많이 줄었다. 비결은 단순하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지 않기에 싸울 일이 줄어들었다. 세상에 널리 퍼진 오해 한 가지가 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운다고 한다. 사랑 싸움이나 친구 사이의 다툼도 나중에 돌아보면 왜 싸웠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많다. 우리는 정말 무의미한 이유로 싸우는 걸까? 아니다. 틀린 생각이다. 아무 이유 없이 소리 지르고 증오하고 물건이나 몸을 던지면서 투쟁하는 바보는 없다. 모든 싸움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걸린다. 바로 자존심 또는 자부심이다. 내가 귀하고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싸우는 것이다.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것은 밀리면 자존심 또는 자부심이 밟히기 때문이다. 누구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목숨처럼 중요한 자아를 걸고 싸운다. 그렇다면 싸움을 피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나온다. 내가 귀하거나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된다. 상대가 나를 우러러보게 할 생각을 집어치우면 싸우지 않게 된다. 엘리어스는 비행기 사고가 있던 날
그 사실을 깨닫고 허드슨 강에 우월감을 던져버렸다. 자신이 옳고 중요하다는 믿음을 삭제했다. 크게 부풀어 있던 자아에서 바람을 빼니 아내, 가족, 친구와의 다툼이 줄어들고 행복해졌다. 이제는 세 번째 교훈을 이야기할 순서다. 비행기 실내로 강물이 들어올 때 엘리어스는 자신에게 어떤 소망이 가장 간절한지 알게 됐다. 엘리어스는 무섭기보다는 슬펐고 그 슬픔은 생각을 한 곳으로 모았다. 나는 단 하나만을 원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크는 걸 볼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소원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밀려온 가장 큰 슬픔은 자녀 때문이었다. 아이들을 만날 수 없고 돌볼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아빠 엘리어스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소리치고 울게 됐다고 한다. 어떤 부모든 자녀를 사랑한다. 그런데 항상 뼈저리게 사랑하는 건 아니다. 때로는 귀찮다. 무책임하거나 무례하면 미워진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조금씩 무관심하거나 싫어하기도 한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정신이 버쩍 든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야 하거나 아이가 병들면 원초적인 자녀 사랑이 다시 불붙는다. 모든 소중함을 알려주는 것은 상실이다. 잃어버려야 소중함을 알게 된다. 돈, 직장, 아이 가운데 어느 것이 중요한지 비교하는 건 쉽다. 세 가지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가슴이 휑하도록 구멍을 내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 비행기 안의 엘리어스도 상실이 바로 코앞에 닥쳤었다. 아이와 영영 이별할 걸 생각하니 자녀 사랑이 다시 타올랐다. 그간의 무관심이 미치도록 후회됐다. 구조됐을 때 엘리어스는 새로운 아빠가 될 준비가 돼 있었다. 그에게 비행기 사고는 값진 경험이었다. 삶의 끝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엘리어스는 더욱 현명해졌고 삶이 풍성해졌다. 그동안 3회에 걸쳐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과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